앞서 이 광고들을 보고 노후 준비를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하신 분들, 실제 월 수익률은 얼마였을까요? 놀랍게도 예금이자와 별 차이가 없는 평균 2에서 3%, 공실일 때는 0원, 여기에 대출 이자로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은퇴 준비는커녕 평생 노후를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 된 거죠.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최악의 투자 세 가지를 살펴보고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강력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 하나면 죽을 때까지 내 자산을 지키면서 동시에 확실하게 돈을 불리는 힘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노후를 망치는 최악의 투자 첫 번째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에 투자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 주변에도 노후에 따박따박 월세를 받으시려고 오피스텔을 알아보시는 분들부터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만큼 마음을 사로잡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죠. 첫째, 시작이 쉽다고 느낍니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동산 중에 하나죠. 아파트나 건물처럼 큰 금액이 아니어도 가능하니까 한 몇 천으로도 가능하죠. 이 정도면 '나도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둘째, 탄탄한 임대 수익률에 대한 기대입니다. 연수익률 5에서 6% 보장, 월세 100만 원 확정 같은 광고 문구를 보면 마치 안정적인 월급처럼 매달 들어올 것만 같거든요. 특히 이런 문구들은 안전함과 확실함을 강조해서 투자 결정을 더 쉽게 만듭니다. 셋째, 공실 걱정이 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역세권에다 신축이면 직장인이나 1, 2인 가구의 세입자가 꾸준히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른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이런 것보다는 세입자 걱정을 덜 하시는 거죠. 여기에 점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대체재로서 수요가 꾸준하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 기준으로 서울 평균 임대 수익률은 4.94%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높겠다 싶은데 여기에 실제로는 공실, 관리비, 수선비, 세금, 대출이자를 빼면 수익률이 2에서 3%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을 끼고 샀다면 이자 부담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달이 많고 장기 공실이 이어지면 사실상 버티기가 너무 힘들죠. 더군다나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국적으로 하락세이고 몇 년이 지나 주변에 신축이 들어서면 임대료 인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어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시장에 묶이는 경우도 많아요. 어렵게 팔더라도 시세 차익이 거의 없거나 원금 손실을 보는 경우 또한 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게 오피스텔이 너무 안 팔려갖고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금리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차라리 예금에 넣어두고 편하게 이자를 받는 편이 더 안전하고 순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네이버에서 예적금 금리를 검색하더라도 수익률이 2에서 3% 돼요. 그니까 차라리 예적금이 원금도 보장이 되면서 세입자분들이 전화해서 "이거 수리해 달라." 그런 것도 없고 훨씬 몸과 마음과 결과도 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예적금 투자가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다른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적금 투자가 더 나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처음에 보였던 쉽고 싸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은 사라지고 팔기 어렵고 가치는 떨어지고 매도조차 힘들다는 현실만 남습니다. 둘째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줄여서 지산이라고 하죠. 지산은 쉽게 말해 제조업, IT, 스타트업 같은 다양한 회사들이 한 건물에 들어와서 사무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니까 복합 업무 건물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도 많이 불렸습니다. 근데 이 지산이 20년대 중반쯤부터 정부가 규제를 풀고 세금 혜택과 낮은 금리 환경으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인기 상품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는 주택 규제 반사 이익으로 이때 문재인 정부가 워낙 주택 규제가 빡셌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동성이 굉장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라는 그런 수요들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때 광고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왜냐면 저도 지사를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수익률을 막 10% 15%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홍보를 해서 그걸로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당시 지산 투자에 뛰어드신 분들은 이런 장점들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첫째, 지산 또한 이제 오피스텔처럼 시장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일단 정부 지원과 낮은 금리, 그리고 높은 대출금, LTV가 되게 높았어요. 90% 해주는 데도 있어서 실제로 분양가의 90%를 대출을 받으면 나는 10%만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지산이라고 한다면 나는 1억만 갖고 있어도 10억짜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10억짜리를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하셨죠. 거기다가 수익률도 좋대 하니까 엄청 혹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지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수는 굉장히 잘 됐죠. 성수 지산. 성수 지산은 지금도 임대료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은 같은 서울권이어도 굉장히 힘든 지산들이 많거든요. 둘째, 수익률이 높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연 15에서 20% 같은 광고 문구가 엄청나게 높아 보이죠.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성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 듯이 보여서 마치 거의 연금 복권처럼 로또를 맞은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임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또 지산의 특징이 진짜 실제로 법인들,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기업 임차인은 이제 개인 세입자보다 오래 계약을 유지하고 연체도 적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걸로 더 많이 홍보를 하기도 했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막 기대를 심어줬죠. 하지만 이 겉으로 보이는 장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공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면서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공급이 발생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최근에 동아일보 기사인데 2020년도와 비교해서도 지금 362곳이나 늘었죠. 2020년도 초반 때 엄청난 이제 광풍이 불면서 이제 시행사나 건설사도 분양이 잘 되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신도시에 그냥 땅이 있다 하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사들여서 지산을 짓겠다 이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멈춘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지금 가산에서 또 신규 공급이 일어나면서 이제 주변의 지산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대료도 엄청 많이 내려가고 지금 뭐 미분양 나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서울이 공실이 적다고 하는 게 이만큼이에요. 그 결과 입주 초기에는 임대가 잘 나가는 곳도 불과 2, 3년 만에 공실률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일부 신축 지산들도 입주율이 20, 30%밖에 안 되면서 공실률이 현재 매우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초기 투자자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초기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투자자분들은 모두 물린 상태고,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제 다른 수분양자라고 하죠. 그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 팔 때에는 그분들은 이제 이익을 받고 나왔죠. 근데 이분들은 당연히 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가 이제 엑시트가 안 된 거예요. 여기에 공실로 인해 몇백이 되는 이자를 매달 갚아가며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가장 심각한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팔면 되잖아요. 근데 안 팔려요. 왜냐면 이제 지산이 공실도 많고 임대 수익도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이걸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매까지 나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낙찰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낙찰 가격도 떨어지고 오히려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금까지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 매경 기사를 보더라도 2024년에도 사실은 지산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더 떨어진 거죠. 경매 시장에도 지산 물건이 쌓이고 있으면서 2001년 통계 시작 이후로 가장 많은 경매 건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매각률은 19%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은 구분상가입니다. 구분상가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상가 호실을 개별로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상가가 있잖아요. 그 상가들은 거의 다 대부분 구분상가입니다. 그래서 상가 호실별로 주인이 다른 거죠. 많은 분들이 구분상가에 투자하시는 이유도 명확한데요. 첫째, 높은 임대료와 장기 임차인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합니다. 이게 주로 본인이 아는 지역의 주변에 구분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시죠. 내가 잘 아는 지역이고, 아, 여기 임대료가 높았어. 그리고 여기 한번 임차인이 들어오면 잘 안 나가더라.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시죠. 이렇게 월세만 잘 들어오면 노후가 탄탄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둘째, 대로변, 역세권, 전통상권, 그리고 항아리 상권이죠. 내 아파트 상권. 이런 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죠. 아, 내가 여기에 10년, 20년 살았는데 여기는 진짜 안 망하네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입지는 항상 사람이 많고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눈에 본 것도 있고요. 셋째, 이거는 새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구분상가 분양 관련된 얘기인데요. 신도시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상권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입니다. 신도시 하면 진짜 엄청난 세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소비할 때가 필요하고 그럴 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상가를 가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분양을 받거나 상가를 매입하거나 하시는 거죠. 하지만 구분 상가의 가장 큰 한계는 토지 지분이 극히 적어서 그 땅을 개미 눈곱만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가격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격 상승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려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야지 오르는 건데 상권이나 경기 상황이 나빠져서 임대료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익 구조에서는 장기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로 전 재산을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되면 정말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사실은 실패를 본 거는 '아 그래 내가 다시 벌어서 메꾸고 다시 일어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투자 결과가 안 좋으면 정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몸과 건강 다 상하고 사실은 금전적으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돈을 어디서 다시 벌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실패 요인을 반대로 뒤집으면 바로 성공의 원칙이 됩니다. 투자 상품 자체가 가치 있는 자산이어야 하고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그래야 월세가 잠깐 흔들려도 자산 가치가 버텨주고 경제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굳은 믿음으로 우리가 좀 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안전자산으로 뽑는 뭐 미국 달러나 금이라도 일시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량 자산은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오르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 투자에서 그 가치는 입지, 희소성, 수요 등에서 나옵니다. 새로 공급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핵심 입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투자를 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지금 당장 단순히 현재 월세가 얼마인지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부동산이 5년, 10년 후에 가치가 어떠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사례를 보면서 같이 비교해 볼까요? 먼저 이 부동산은 성수동에 있는 꼬마 빌딩입니다. 7년 11월에 9.9억으로 매수를 해서 2025년 6월에 최근에 거래가 된 건데 52억에 거래가 됐어요. 반면에 제가 구분상가를 하나 가져왔는데 구분상가 사례를 이게 지금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구분상가거든요. 이 상가는 병원이랑 학원이랑 각종 우량 임차인들이 많아서 굉장히 유명한 상가입니다. 아주 크고요. 이용객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얘 사례를 잠깐 볼게요. 이게 거래가 많지 않은데 이게 최근에 했던 그래도 거래를 다 가져온 거거든요. 2019년 8월에 2층이 2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한 평당 2,800, 2,900 정도로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3년 뒤에 6억 6천에 거래됐으니까 근데 같은 거래는 아니지만 단가를 보면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이게 3,500에 거래가 됐어요. 2,900짜리가 3,500에 이제 거래가 된 거죠. 그럼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돈, 같은 시점으로 딱 맞춰 볼게요. 만약에 둘 다 2019년 8월에 2억 5,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한다면, 자, 한 분은 압구정 구현대 건너편에 구분상가를 샀다고 하고, 이제 한 분은 성수동에 건물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구분상가는 2019년에 한 평당 0.29억에서 2022년에 0.35억까지, 3,500까지 오른 기록이 있죠. 이 속도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2025년 현재 가치는 약 3.67억입니다. 즉 6년 동안 1.44배, 연평균 약 6.5% 정도의 수익이에요. 반면에 성수동 토지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꼬마 빌딩은 실거래 기준으로 2017년 약 10억에서 2025년 약 52억이 되었죠. 이 상승 속도를 같은 기간에 적용하면 2019년에 같은 돈 2.55억을 넣었을 때 2025년의 가치는 약 9.26억입니다. 3.63배, 연평균 약 24.8% 수준인데요. 즉 같은 2.55억을 넣고 같은 기간을 보냈을 때 구분상가는 3.67억 그리고 꼬마 빌딩은 9.26억이 되는 거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차이는 약 5.58억, 꼬마 빌딩이 2.5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상가는 가격이 임대료에 묶여 있어서 월세가 흔들리면 가격도 바로 흔들립니다. 근데 심지어 2022년에 그때 시기는 임대료가 흔들리는 시기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밖에 상승을 못한 거예요. 반대로 꼬마 빌딩은 땅 전체를 소유합니다. 제가 계속 서울 꼬마 빌딩에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의 토지는 희소성이 있잖아요. 전국에서 서울을 다 바라보고 있고 서울에 다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희소성과 또 밸류업,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신축처럼 그 빌딩의 가치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밸류업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한 단계, 두 단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투자하시든 장기적으로 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의 본질을 말씀드렸습니다.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면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그 투자금을 내가 하나씩 다 까먹는 셈이죠. 그래야 월세가 잠깐 줄어도 시장이 흔들려도 내 자산은 계속 커지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5년, 10년 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시거나 시간이 갈수록 오르는 자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세요. 부동산 투자만 9년 넘게 하면서 피땀 눈물 그리고 현재의 자산까지 모두 일군 저 캐시넛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스터디방으로 초대합니다. 단톡방에 단 하루만 있어도 투자 실패를 0으로 만들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무기들을 손에 쥐어드릴게요. 톡방에서 궁금하신 점 마음껏 물어보시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자산을 키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